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메이데이 안에서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들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촬영일 기준 종가로 20%가 상승을 하면 별 배지가 1개, 20%가 하락을 하면 별 배지를 회수를 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도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메이데이 시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김기동 멘토님. 안녕하세요. 여행항공 담당 업종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메이데이 시간으로 한 세 번째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단기 전 고점 55,000원대 부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단기 전 고점 부분인 61,700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잉글 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1선을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주항공,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나투어, 잉그루드랩 이렇게 네 가지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별 배지를 1개, 그리고 잉그루드랩은 22.6% 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별 배지를 총 2개 정도, 2개를 수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20%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나 뭐 수혜는 추가적으로 없이 별배지 2개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배지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기분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실 종목도 별배지를 더 받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죠?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주요 이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 철수 이슈들은 몇 번 나왔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위치 같은 경우에 지난해 12월 6일에 한국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를 했고 2월 27일에 한국 시장에서 실제로 철수를 했는데요. 이 한국은 트위치 접속이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주요 서비스 국가인데 이렇게 철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해상도 문제 때문에 뭐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상도가 높은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게 이제 연장선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가 따로 모르는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바로 주요 원인은 망 사용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트위치 CEO가 실제로 한국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10배가 더 높은 이러한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실제로 2022년에 한국에서 영상 시청 시 영상의 원본 화질을 조정하겠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춘다던가 아니면 다시 보기 기능을 중단하는 등 점차 이런 국내 서비스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 트위치 안에서 전 세계 4개 정도, 4위 정도의 수준에 해당이 되면 뭐 그 정도로 네트워크 망 사용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데 그거를 뭐 철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올해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무려 27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가 트위치에서 이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스트리밍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 그리고 치즈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TV에 관련해서 제가 관련된 기업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치즈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치즈직 관련주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트위치가 그러면 최근에 철수를 완전히 한 겁니까? 네, 2월 27일에 철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트위치가 실질적으로 철수를 공식화하고 6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철수를 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수혜를 아프리카 TV가 우선적으로 좀 볼 것이다 라고 그런 의도로 아프리카 TV를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치직이라는 게 네이버 쪽 아닙니까?
네, 네이버에서 현재 밀고 있는 이런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도 이제 취직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막 그런 뉴스들도 떠들썩하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취직 쪽으로 실제로 좀 이어갔는지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뉴스들이 몇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철수를 함에 따라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던 BJ들이 취직으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같이 많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프리카가 트위치가 철수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철수하기 전부터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트위치가 철수를 함에 따라서 앞으로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24년 4분기 실적을 저희가 매우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를 본다고 한다면 무려 25%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아직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들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은 시기에 나온 매출량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4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트위치의 스트리머들과 그리고 시청자들을 유입을 하면서 실적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들이 넘어오기 전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넘어오게 된다면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TV의 차트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에서 트위치가 철수를 발표를 하면서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21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21선 부분을 지지를 계속해 준다고 한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 21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 저항 라인이었던 이 96,000원대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는데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위치가 철수를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실질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리에이터가 넘어가기 전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들을 떠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을 살짝 받는다라고 하면 하단에 61선 그리고 121선 그 구간이 96,000원 부근의 지지 여부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TV까지도 봤고 취직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다음 기업은 바로 NBT입니다. NBT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퍼월이란 광고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주는 솔루션을 뜻합니다.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 앱을 설치를 하거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에디슨 오퍼월의 대표적인 제휴사가 바로 네이버 페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취직 서비스의 네이버 페이가 탑재되면서 NBT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아프리카 TV에는 별풍선이 있지만 네이버 취직에서는 치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치즈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NBT는 취직 성장과 관련이 깊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웹툰 북미 시장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까지 단독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네이버가 밀고 있는 두 가지 사업, 바로 웹툰과 취직으로 인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BT까지도 우리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흐름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앞서 높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서도 현재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1선을 지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높은 거래량과 함께 단기적 고점 부근인 9,000원대까지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6,300원대 이 부근에서 전에 지지와 저항 라인이었던 6,3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MBT 같은 경우에는 과거 11월에 갭상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가격이 6,000원대, 6,5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들이 동반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이 한 1,195억 수준이사 유통부율이 한 6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주종을 받는 흐름들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단기 매수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나와주면서 주가 조정 흐름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 현 7,000원대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받을 것인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11월 당시에 갭 상승했던 부분 6,000원과 6,500원대의 지지 여부들 체크를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서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는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뉴럴링크의 칩 이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위치 시장 철수는 약간 에피타이저 수준이었네요.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신 건 이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앞에 보시다가 좀 이탈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탈하지 않고 시청을 계속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럴링크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럴링크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내 스타트업입니다. 뉴럴링크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 뇌의 피질에 칩을 이식을 해서 개별 뉴런의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칩에는 1024개의 전극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전극은 뇌에 뉴런이 작동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G에다가 그 헬멧 딱 씌워놓고 G 밑에 그 원 모양의 구 있잖아요. 그 구에서 G가 VR이죠. 바로 앞에 VR 모니터들이 쫙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장애물을 피해서 막 G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이제 기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G가 아니라 이제 사람 뇌에 이식하는 게 성공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뇌에 이렇게 칩을 이식한 게 성공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뇌에 칩을 이식하는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식 환자가 부작용 없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 같다면서 이 뉴런의 신호인 스파이크가 감지되는 등 이렇게 양호한 초기 결과를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뇌는 지금까지 10%도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의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고 분석한 것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서 그 칩을 뇌의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인다. 이제 진짜 공상과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이 칩을 이식 받을래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법적인 것들을 떠나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FDA가 이 뉴럴링크에서 진행됐던 동물 실험에서 기록 보관이랑 품질 관리의 문제를 좀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뉴럴링크는 캘리포니아의 동물 연구시설에서 원숭이 등 이렇게 수백 마리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다수의 연구 보고서에 품질 보증 담당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승인된 표준 운영 절차 이외에 내용이 문서화되는 등 여기에 문제 등이 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 측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 같은 실수가 나온다면 이는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문서화, 서류화,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절차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 해석하면은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은폐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FDA 승인은 그래도 받았다고요? 네, 받긴 받았습니다.
이게 문서화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일단 FDA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아서 이걸 지금 준비를 해오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고 현재 좀 기술의 진척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네오팩트인데요. 이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와 비슷하게 뇌신경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랑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뇌졸중이나 이런 신경, 근, 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AI와 뇌 질환을 개발 등의 사업 분야가 뇌신경과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뉴럴링크와 연관되면서 뉴럴링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테마성 흐름인 것 같네요. 예, 테마로 약간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럴링크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이기보다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다.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오팩트의 자회사를 좀 보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뇌 과학을 연구하는 회사, 바로 Y브레인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Y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뇌파를 기반으로 환자 스스로 뇌파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BCI, 즉 이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의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요. 현대차와 그리고 로보틱스 랩의 퍼스널 모빌리티용 BCI 디바이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BC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로서 이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로봇이나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뉴럴링크의 성공이 가시화가 될수록 시장의 이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오팩트 같은 경우 뉴럴링크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현대차하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제 뇌를 이용한 신호로 제어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테마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오팩트 기술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0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기업이라서 이렇게 소형주 같은 경우를 좀 투자한다고 하실 때는 좀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도 이렇게 1200원 부근대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이고 유통비율도 뭐 450억 수준의 시가총액이 유통비율이 한 45% 정도 수준들, 접근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도 흑자가 좀 난다면 저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적자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뉴럴링크와 관련된 기술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기업입니까? 네, 다음 기업은 솔본인데요. 이 솔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네오팩트와 비슷한 점으로 뉴럴링크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지주회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Y브레인의 지분을 15.24%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럴링크의 성공이 가시화가 될수록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로보틱스, 그리고 Y브레인 관련 테마라고 뭐 그렇게 엮어야 될 수준인 것 같네요. 뉴럴링크가 아니라. 네, 그냥 테마주로 좀 엮이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솔본의 기술적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과 비슷한 매출액을 내면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를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솔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앞서서 5,250원 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이 3,8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본이 그래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고요.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지주회사격인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로서의 좀 할인을 좀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적정 수준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테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들을 동반해서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교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6,500원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들 함께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750원에서 4,000원 부근, 이 지지 구간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뉴럴링크 관련되어 관련 종목들은 네오팩트 그리고 솔본 이렇게 제시를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셔야죠.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신 네 기업들 중에서 관심 종목이 있습니까? 네, 관심 종목을 하나가 있고 제가 다른 하나의 기업은 다른 데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데서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 머릿속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머릿속에 다른 데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첫 번째 관심 종목은 MBT인데요. MB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휴사가 바로 네이버 페이이기 때문에 트위치 철수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TV직 서비스에 네이버 페이가 탑재되면서 향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웹툰의 북미 시장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까지 단독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네이버가 밀고 있는 두 가지 사업, 바로 웹툰과 TV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성장을 한다면 재무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뭐 차트는 봤으니까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다음 기업은 제가 맡고 있는 업종 중에 카지노 업종에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좀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한다면 이런 카지노 부분 매출이 24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0%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제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 보유 비중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배당률 60%대에서 더 높이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 3월 둘째 주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화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의 차트 흐름들 한번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카지노 부분의 매출의 상승으로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BPS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22년에 이렇게 BPS가 16,7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BPS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원랜드 같은 주가는 현재 17,4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평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랜드의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들을 좀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부근에서 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카지노 부분 매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높은 순현금을 바탕으로 배당과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이 이동평균선을 좀 대입해서 본다고 한다면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에도 이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저평가 구간의 자산가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살짝 241선에서 주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 부분에서의 돌파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아프리카TV하고 MBT, 그리고 네오팩트하고 솔본, 이렇게 네 가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MBT하고 강원랜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멘토분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각각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린 이 종목들은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가 상승을 하면은 별배지를 하나, 20%가 하락을 하면은 별배지를 회수하는 그런 룰을 가지고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